그런데 또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 굳은 살도 많고 좀 거칠거칠한 발 뒤꿈치를 가실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칠거칠한 건 일단 건강학적으로 뭐가 봐도 안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좋다는 의미일 것 같긴 한데 원장님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 그 처음 발바닥 믿으시는군요. 예, 네. 발바닥이 이제 거칠거칠하거나 네. 굳은 살이 생긴 거는요. 네. 그 발하고 발바닥이라는 거는 인체의 가장 아래쪽에 있어서 충격을 흡수하고 방어하고 그리고 인체 두 발로 골반을 지탱하는 이제 균형기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한쪽에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으면 네. 거기는 충격 흡수가 잘 안 된다고 볼 안 수 있습니다. 된다잖아요. 예, 그래서 발바닥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 어. 발바닥이 거칠거칠하신 분들이 많고요. 어. 발바닥에 굳은 살이 있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구조변형, 뼈가 어. 틀어지는거나 압력을 너무 많이 걸린 거고 그리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굳은 살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각질 제거를 해야 된다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각질 제거를 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뽀송뽀송합니다. 무슨 하십니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네, 원장님? 발을 이제 진료가 끝나면 저는 오래 서 있기 때문에 네. 목욕을 할 때 그냥 오래 욕탕에 들어가 있는 걸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따뜻한 물에 이렇게 네, 물에 좀 들어가서 불려서, 예. 반신욕도 하고 맞아요. 발 관리를 그래도 나름 하시는군요. 그렇죠. 빅나리 아나운서도 발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보통 여자분들은 네. 맥주병 갖다 놓고 맥주병이요? 마시는 게 아니고 네. 맥주병처럼 이제 둥근 병이나 이런 걸로 아. 이렇게 뭐랄까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을 주는 거죠. 발을 갖다 밟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방법도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그리고 뭐 지연 원장님께서 앞서서 환자분들 보실 때 이 발을 찍어서 확인을 해본다, 뭐 압력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또 다양한 환자분을 만나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케이스들 많이 만나봤나요? 일단 케이스 얘기하기 전에 네. 김경신 신님께서 그 방금 말씀하신 진단법이요. 네네. 발 A4 그리는 용지에서 거요? 그리는 거, 네. 포도그라프 진단법이라고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는 옛날에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 네. 독부학이 발달할 때 잉크를 찍어서 발을 찍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발이 서로 모양이 다르면은 이쪽으로 체중이 더 많이 쓸려 있어서 골반이 틀어졌다 볼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실제 발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걸 진단하기 썼던 방법이라서 네. 굉장히 훌륭한 진단법을 이미 스스로 터득하신 게 야, 나 전생에 내가 저기 한의원 내가 운영했을 것 같아 나도.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발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크게 이제 평발과 요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평발 같은 경우와 요족을 이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람이 일자로 서 있을 때 종골하고 이 아킬레스건이 안쪽으로 휘었는지 바깥으로 휘었는지에 따라서 뒤에서 봤을 때 이걸 보고 안쪽으로 휘었으면 평발이라 볼 수 있고요. 네. 바깥쪽으로 발이 휘어 있으면은 요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자주 신는 운동화 같은 걸 보면은 평발은 신발의 안쪽에 달아 있고요. 요족은 발의 바깥쪽에 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의 경우에는 골반이 앞으로 좀 쏠려서 오리 엉덩이하고 배가 좀 나오는 식으로 해서 네. 허리가 아플 수 있고요. 평발의 경우 약간 안짱다리를 유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짱다리가 되면 당연히 무릎도 안 좋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족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O형다리가 됩니다. 이런 건 이제 퇴행성 관절염. 네. 뼈가 틀어졌기 때문에 잘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고요. 골반이 뒤로 제껴지는 어. 일자 허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과 요족을 이제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거 아까 김경신 인신님께서 말씀하신 포도그라프 진단법도 있고요. 네. 제가 병원에 사용하는 족저압 검사 기계도 있고요. 오. 그리고 그다음에 발 뒤꿈치를 봐서 뒤꿈치가 안으로 휘었나 바깥으로 바깥으로. 휘었나 그리고 신발의 안쪽과 바깥쪽 어느 쪽에서 많이 달았나를 보면은 대략의 이제 평발이나 요족에 대한 진단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이 장기적으로 봐서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맞아요. 발의 모양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사실 우리 어르신분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 나이 드시면 이 허리, 관절, 뼈 이거거든요. 네. 골반이 팁을 좀 넣어서 네. 거기다 떨어뜨리면은 훨씬 더 습도 없어지고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족욕도 좋지만 네. 발의 건강 관리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용천혈이라고 그러잖아요. 발 움푹 이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를 이렇게 꾹꾹꾹꾹 지압하는 눌러주면 거. 지압하면은 오. 이거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정말 실질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몸에 좋은가요? 네, 지 원장님? 예, 용천혈 지압도 매우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아, 그렇죠. 네네. 용천혈 쪽에 이제 신경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네. 꽉꽉 눌러주면은 이제 온몸에 기운이 좀 통하는 느낌, 순환이 좀 잘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천혈보다 네. 다른 쪽 지압을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어디요, 원장님?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복근이 이제 그 제2의 심장이라고 해가지고 네. 비복근이 강하면은 하체로 내려왔던 혈액들을 다시 쥐어짜서 심장을 올려줘서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 비복근이 많이 뭉쳐있거나 기능이 비복근이 떨어져
복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종아리 뒤에 근육을 얘기합니다. 이거 봐. 종아리 설명 안 해주면 몰라요. 비복근이라 해서 종아리 뒤쪽 근육. 예, 종아리 뒤쪽 근육. 종아리 뒤쪽 근육. 종아리 뒤쪽 근육에서 아킬레스건을 쭉 중요하구나. 따라 올라오면은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한의학적으로 이제 정근 정중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근 정중열 지압을 하면요, 상당히 아픕니다. 아파요. 아픈 대신 비복근이 이제 풀리면서 그 우려되었던 혈액 순환도 좀 좋아지고요.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 비복근이 많이 당겨져 있으면은 허리에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비복근을 풀어주는 게 허리 통증에도 효과가 좋고 혈액 순환에도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어머니 저기 허리 아프시다 하니까 이제 네. 허리 주물러 드리지 말고 그 비복근, 종아리 비복근. 뒤에 근육 고기를 살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러 드리면 허리에도 도움이 되겠군요. 네. 원장님 아, 보니까 좀 묵묵하시네요, 이상한데. 정말 근데. 묵묵하셔요. 묵묵하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을 네네. 책임지는 원장님들. 네. 자 오늘 주제가 발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 여러분 발 좀 내밀어 보세요. 네 이럴 정도로 네. 네, 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로 이 환자분들 보실 때 발부터 봐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경우가 하십니까? 있을까요, 보통? 없죠. 원장님들 발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환자한테 이렇게 발 요구한 적 보여주세요 있으세요? 하고 얘기합니까? 어디 지원장님부터 얘기 좀 나눠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병원에서요, 네. 족저압 검사기계라는 걸 사용해서 오. 발에 어느 쪽에 압력이 많이 몰려 있는지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체형에 어디 문제가 있는지 진료 보기 전에 찍어서 보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발부터 보시는군요. 예, 예. 그렇게 찍어 보면 보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이제 발바닥에 어느 쪽에 이 압력이 많이 걸려 있는지 따라서 네. 앞쪽에 많이 실려 있으면은 어. 인체의 체중이 너무 앞에 쏠려 있기 앞에 때문에 쏠렸다. 힐 씻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발가락에 변형이 있어서 네. 무지해반증이나 소건방류, 이제 엄지가 휘면 무지해반증, 바깥쪽이 휘면 소건방류, 그다음에 발이 너무 퍼져 있으면은 아치가 너무 낮아져 있으면 평발, 평발. 너무 높으면 요족. 그걸로 인해서 요족 들어봤어. 네네. 네. 발 아치가 너무 높으면 요족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X다리나 O다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진료 전에 찍어보고 하는 편입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네. 이거 일상 생활에서도 이 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자세와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맞아. 그리고 또 이 발에 대해서 발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 요걸 주제로 지금 프리토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수족 다한증. 요 말도 있잖아요. 수족 발에서 다한증. 땀이 너무 네. 많이 나는 증상. 네, 손에도 땀이 나고 이 발에도 땀이 나서 사실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손에는 이제 냄새까지는 아니지만 네. 발에 땀이 많이 나면 이제 이게 또 불쾌한 이제 그렇죠. 냄새까지 더해지게 돼서 사회생활까지도 이제 불편하게 할 정도로 안 좋거든요. 네. 예, 수족 다한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요거에서 누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원장님? 수족다한증은 이제 땀샘을 조절하는 이제 괄약근이 있습니다. 그 괄약근을 지배하는 것이 자율신경이라는 것 중에서 교감신경인데 네, 괄약근이 이쪽이 그 대퇴부 쪽 말고 땀샘에도 괄약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쪼여지면 땀이 나지 않고요. 네. 열리면 땀이 많이 나는데 사람이 이제 진화를 한다고 했을 때 야생에서 정글 같은 데 살았을 때 위험한 짐승한테 쫓겨요. 그러면 심장 박동수 높아지고 혈압도 맞아요. 높아지고 불안하고. 그리고 잡힐 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온몸에서 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미끄러서 잡히지 않게 하려고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발달을 했거든요. 네. 그러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미끄덩. 때 이렇게 수족 다한증이 생길 수 있고요. 네. 온몸에서 같이 나는 경우와 한쪽에서만 나는 경우는 꽤 많이 다릅니다. 한쪽에서만 나는 경우는 이쪽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좀 더 말초 쪽에 있는 자율신경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쪽의 자율신경을 치료하면은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이제 난치성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치료가 좀 오래 걸리긴 하겠네요. 그렇죠. 치료가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족 다한증이라니까 손에만 있는 경우는 없고 발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그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자율신경이라는 애가 척추에서 내려와서 전신으로 그물망처럼 퍼지게 되는데요. 네. 그 경로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은 그 다음 쪽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중추에 있는 척추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끝에 있는 말초 쪽에 있는 자율신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양방 쪽에서도 국소신경 차단술 같은 치료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침 치료를 해서 자율신경이 도침 맞아 도침이죠. 네. 자율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쪽을 치료해서 이제 신경 쪽에 원활하게 되면은 나던 땀이 안 나던 경우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래 아이들이 땀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라고 생각을 또 하거든요. 우리 둘째 아이가 그렇게 머리도 그렇고 자기 전에 자다 보면 머리에 땀이 흥건해져 있고 또 손발이 땀이 손발까지, 많아요. 발까지. 네, 그러니까 어린인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어린인데 발냄새가 나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그래서 예.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 냄새는 잘 안 사라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 손발에 땀이 많은 건 뭐가 네.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 경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두 가지 하셨는데 어린이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체가 체온을 조절할 때 네.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그 물이 기화되는 걸로 인해서 피부 온도를 시키게 되는데요. 성인의 같은 경우는 피부가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땀이 조금만 나도 체온이 떨어지지만 네. 어린아이는 피부 면적이 작아가지고 원래 땀을 남들 성인보다 많이 흘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땀이 났을 때 냄새가 나는 경우는요. 네. 그건 이제 몸에 좀 노폐물이 많은 경우라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료가 가능한데 땀이 원래 많이 나는 거는 정상적인 땀이 많은 건 것이 정상적이다. 예, 예. 하지만 이제 냄새가 좀 고약한 것은 네. 뭔가가 그것은 좀 좀 문제가 있다. 진찰을 한번 해봐야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제2의 심장, 발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 오늘 하루 고생한 여러분들의 발 건강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네.